그게 거기서 살고 싶어서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무도 저한테 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명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목표는 건물주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출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16년도에 아파트를 처음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18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 3천만 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보려고 27살에 인생의 첫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1,500만 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고 뭐 여차저차해서 아파트를 계약하는 데 성공을 했고, 지금은 그 아파트에서 2배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청약받기 전까지는 제가 아파트를 구매한다라는 거는 감히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저게 너무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집을 사러 가면은 당연히 부동산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 앞에서 서성이면은 그 보이는 종이 있잖아요. 요즘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뭐 30평 중층 5억 매매 전세 이렇게 써있는 종이만 보고도 아, 나는 절대 못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쥐지치고 돌아섰단 말이지.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20대 중반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파트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가, 처음에 분양을 받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그때부터 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LH에서 분양하는 게 가장 싸다라는 어떤 인터넷의 댓글 하나만 보고 당장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게 있나 보다가 시흥이라는 처음 듣는 동네에 아파트가 분양하는 거를 제가 잡은 거예요. 이제 분양가가 3억이라고 써 있었는데 내가 이 3억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청약을 해보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보는 건 공짜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덜컥 당첨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처음 계약금 10% 3천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하고 이제 계약을 전부 다 완료를 하고 나서 느낀 건데, 아, 아파트는 이렇게 3억짜리 분양가 물건이면은 3억이 전부 있어야지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구나. 일단은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그때 경쟁률이 막 60대 1이었나 50대 1이었나 어쨌든 굉장한 경쟁률을 자랑을 했는데 그걸 뚫고 제가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60대 1, 뭐 50대 1, 뭐 엄청난 숫자인데 지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이 그 경쟁률을 보면서 아, 나는 청약이라는 단어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지원한 모든 사람들은 다 청약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왜 나는 이 청약이라는 걸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그리고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을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좀 정보가 적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즘에 인터넷 발달이 막 워낙 심하니까. 근데도 제가 요즘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남자애들을 만나서 이렇게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저 처음 들어요. 단 한 명도 아, 저는 이렇게 청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친구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뭐 적게는 뭐 몇천에서 많게는 진짜 억까지 모아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뭐 빌라 전세를 산다던가 아니면은 빌라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높일 생각만 하지 절대로 아파트를 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제가 아파트를 청약 받을 때보다 시드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 청약을 받을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청약을 모르니까, 아파트는 비싸니까,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분양받은 물건은 84 타입의 물건인데 흔히 말하는 국평이라고도 하죠. 방 3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드레스룸 하나가 딸려있는 36평형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물론. 근데 단지 층수가 5층이라는 게 조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이제 다른 데에서 나오는 아파트들을 막 구경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84 타입인데 방이 4개고 화장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에다가 팬트리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은 20층짜리 아파트인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막 죄다 30층 35층이래. 만족을 모르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그 방 4개짜리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너무나도 부럽더라고. 처음에는 아, 그래도 5층이어도 1, 2층 아닌 게 어디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애써 자기 부정을 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천 이제 상동 중동 쪽 넘어가는 길에 그 힐스테이트랑 푸르지오 한 45층에서 50층 정도 되는 아주 멋진 그 아파트가 서 있는 게 있거든요. 진짜 근처에 가서 보면은 그게 딱 랜드마크라는 느낌이 들고 그 아파트가 너무 멋있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아, 저기는 위치가 되게 좋다. 아, 건물이 되게 높네. 아,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나다니다가 눈에 계속 밟히는 거야, 그 건물이.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저런 높은 건물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어떻게 욕망이랄까? 그게 거기서 살고 싶어서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얼마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아, 내가 지금 집을 팔고 가도 저기는 절대 갈 수가 없구나.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아파트 청약을 받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회사 쉬는 시간에 틈틈이 막 공부를 하면서 뭐 새로 나온 아파트가 어디가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가 어떤 식으로 좋고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을 거고 막 이런 거를 찾아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과장님 벌써 청약 받으셨잖아요. 이제 청약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맨날 보세요? 아, 진짜요? 저 이제 청약 못 받아요? 아, 이 과장님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 청약 한 번 됐는데 어떻게 또 돼요? 이제 안 돼요. 다들 하나같이 입 모아서 나한테 욕심쟁이라고 욕을 하더라고. 나는 그 말만 듣고 진짜 안 되는 줄 알고 실제로 관심을 몇 달 정도 끊었습니다. 그래도 관심사가 아파트다 보니까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어느 날 모집 요강을 보다 보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는 84 타입 이상,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그리고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또 할 수 있더라고. 뭐야, 나도 할 수 있었네. 내가 안 찾아봤으면은 평생 몰랐을 거예요, 진짜로. 아마 제가 그렇게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했어도 누군가 나타나서 저한테 아, 이런 경우에는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다시 아파트를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아무도 저한테 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명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내 주변에 진짜 그런 쓰레기 멍청이들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전문가가 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만큼 내가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남들은 관심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또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었더라면 아마 우리 집은 5층이지만은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은 빠르게 뛰어 올라갈 수 있고 배달 아저씨들도 엘리베이터가 막혔을 때 가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창문에서 애들한테 애들아 밥 먹어라 들어와라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높이에 있을 거고 방이 3개지만은 그래도 남들도 3개에 살고 있으니까 괜찮고 이렇게 평생 딸치고 있었을 거야. 어쨌든 제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뒤로 한 1년 정도 위치를 가리지 않고 정말 청약을 있는 대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던 결과인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제가 원하는 위치, 그 다음에 46평대 아파트를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끝까지 알아보면은 해답이 보이고 그 해답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표가 없었더라면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나이에 44층, 46평 그런 아파트를 분양받은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부러웠을 거야. 그리고 그냥 끝이었을 거야. 저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목표는 건물주예요. 처음에 35평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 싶어. 근데 나는 3억이 없어. 하지만 방법을 알아보니 3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여서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40층 이상의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지만 너무 비싸. 하지만 청약이 있다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 방법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0억짜리 상가도 지금 당장 보기에는 너무 비싸 보여. 나는 돈이 없어.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방법을 모색하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 34에 경기도지만 35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46평대 신축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받았다. 이 사실을 부러워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도 청약을 통해서 저처럼 계단을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제 나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건물주가 됐는지까지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저도 지금 이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겨서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한 계단씩 천천히 밟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해답이 보일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큰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